자, 먼저 선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열의 법칙이라 하면 광선 또는 전파가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비스듬히 입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 굴절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선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선열의 반사의 법칙과 선열의 굴절 법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사의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내용이고요. 선열의 굴절의 법칙은 두 매질의 굴절률이 각각 N1, N2이고 입사각과 굴절각이 각각 I와 R이라고 하면 N1의 sin I는 N2의 sin R이라는 이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매질의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열의 반사 법칙을 살펴보면 빛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일부는 튀어나오고 일부는 투과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튀어나오는 현상을 빛의 반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체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의 반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사의 법칙에는 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는 것이 반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입사파와 반사파는 같은 평면상에서 진행하고 동일한 매질 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파가 이렇게 들어와서 반사파가 이렇게 나갈 때 요 각과 즉 세타 i와 세타 r이 같다는 즉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것이 선열의 반사의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반사와 난반사라는 게 있는데요. 정반사는 빛이 표면이 매끄러운 물체에 부딪히면서 같은 방향으로 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사라 하면 아주 매끄러운 거울면에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반사의 법칙을 그대로 물론 만족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반사되는 걸 정반사라 하고요. 난반사는 빛의 표면이 거친 물체에 부딪히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일정하지 않고 흩어진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면이 이렇게 빛의 입장에서 거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빛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법선 자체가 거의 요렇게 되니까 빛도 요렇게 반사되어 나오겠죠. 자, 요렇게 들어오는 빛은 어떻게 될까요? 법선이 이렇게 되니까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즉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제 난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입장에서 봤을 때 표면이 아주 거칠어야 되고 정반사는 빛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그 반사면이 좀 매끄럽다, 반반하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일어나는 반사가 정반사고 난반사는 빛의 입장에 봤을 때 표면이 매우 거친 그런 표면에서의 반사를 난반사랍니다. 이 난반사의 대표적인 것이 영화관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은 난반사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정반사의 대표가 적인 것이 거울이 되겠죠. 자, 선열의 굴절의 법칙입니다. 굴절률이 N1과 N2로, 소문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N1과 N2로 서로 다른 두 매질이 맞닿아 있을 때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경로는 매질마다 광속이 다르기 때문에 휘게 됩니다. 진행 경로가 휘게 되죠. 그 휜 정도를 빛이 입사 평면상에서 각도를 표시하면 입사각 세타1과 굴절각 세타2가 되겠습니다. 이때 선열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자, 여기에 가운데 있는 이 선이 법선입니다. 법선에 대해서 입사각은 요각이 되고요. 굴절각은 요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이쪽에 굴절률이 N1, 여기가 굴절률이 N2라 하면요. 여기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도, 빛의 전파 속도를 V1, 여기에서의 빛의 전파 속도를 V2로 했을 때,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은 V2분의 V1이라는 관계가 있고요. 이쪽 매질에서의 파동의 파장이 람다1이고, 이쪽 매질에서의 파장이 람다2라 하면, 람다2분의 람다1의 관계가 성립하고, 이건 굴절률을 표현하면 뒤집어져서 N1분의 N2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조합해서 풀면 N1 sin 세타 1은 N2의 sin 세타 2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늘의 굴절의 법칙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파면으로 표현한 반사와 굴절입니다. 이제 호이겐스의 원리가 이 파면으로 표현하는 반사와 굴절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 입사파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가정합시다. 입사파 두 개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 입사파의 반사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입사파의 반사파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입사파의 반사파들이 결국은 공간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각 i와 요 반사파의 각 i 프라임 또는 r이 같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굴절파입니다. 굴절하는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이 이제 두 개의 광선 이게 이제 굴절파인데요. 이 굴절파가 법선과 이루는 여기가 법선이죠. 이 점선이 법선입니다. 법선과 이루는 각 R 이게 이제 굴절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입사파와 수직인 요 면이 입사파면입니다. 입사파면 그리고 이 굴절파와 수직인 요 면이 굴절파면이 됩니다. 그래서 법선과 입사파와 반사파, 굴절파가 이루는 각 그래서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 이렇게 되고요. 입사파면과 매질의 경계면이 이루는 사이각 이게 입사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사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반사파면이라는 게 있죠. 이 반사파면과 매질의 경계면을 이루는 사이각이 반사각이 됩니다. I'. 그리고 굴절파면과 매질의 경계면을 이루는 각 R이 굴절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면으로 표현하든 광선으로 표현하든 반사파와 입사파를 쉽게 반사파와 입사파, 굴절파에 의한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선으로 설명할 때는 법선과의 사이각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면으로 설명할 때는 매질의 경계면과의 사이각으로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반사의 법칙을 한번 증명해 보면 호이겐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작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각형 요 그림에서 보시면 A와 A2 프라임, 그다음 B 프라임, 그리고 A와 B와 B 프라임.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A, B 프라임, A2 프라임. 자, A, B 프라임, B 프라임. 자, A, B 프라임, A2 프라임. 요 직각 삼각형과 그다음에 A, B 프라임, B. 요게가 되겠죠? 요 삼각형, 이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그렇겠죠? 삼각형 A, B 프라임, A2 프라임에서 이 그림을 보면 선분 AB 프라임은 공통이고요. 선분 AB 프라임은 공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사파면에서 지금 이렇게 입사파면이 있는데요. 이 입사파면에서 파동이 여기서부터 B에서 B'까지 이동한 거리. 성분 B의 B'과 그 다음에 반사파입니다. 즉 A와 B는 현재 빛이 동시에 도달해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이제 A는 반사되어서 A2'까지 가고요. B는 B'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BB'과
A의 A2'은 빛이 동일한 매질 내에 있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 입사파와 입사파면, 반사파와 반사파면은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각 하나가 동치가 됩니다. 각이 하나 같죠? 그래서 결국은 SAS 합동이 되겠죠? 닮음도 아니고 그냥 합동입니다. 그래서 각 B의 A의 B'이 입사각 I가 되고요. 각 AB', A2'이 반사각이 되는데요. 이 두 삼각형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I와 I'이 같다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이제 굴절의 법칙의 설명입니다. 역시 입사파와 굴절파, 반사파를 다 그렸습니다만 이제는 굴절파와 굴절파면에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A와 B는 역시 파동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B에서 B'까지 빛이 전달돼 올 때 굴절파는 A에서 A'까지 갑니다. 그래서 파동이 굴절할 때 매질 1과 매질 2의 역수 굴절률의 비만큼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V2는 어떻게 되는가? N2분의 N1의 V1이라는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N1분의 N2는 V2분의 V1인 관계가 성립하고요. 삼각형 A, B, B'과 삼각형 A, A'B에서 성분 AA'분의 BB'의 B는 결국 성분 AB'의 sin R 맞나요? 성분 AB' sin R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AA'이죠. 그 다음에 성분 AB'의 sin I 그러면 결국 성분 BB'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둘 다 AB', AB' 같기 때문에 sin R분의 sin I가 됩니다. 자, 근데 sin R분의 sin I는 이게 AA'과 BB'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뭐냐? 파동이 이동한 거리입니다. 즉 매질 위에서 파동이 이동한 거리가 AA'이고 빛이 이동한 거리겠죠. 그 다음에 매질 1에서 빛이 이동한 거리가 BB'입니다. 그래서 매질 1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도, 즉 빛의 전파 속도를 V1이라 하면 V1T가 될 거고요. 매질 2에서 빛의 전파 속도를 V2에다가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했으니까 V2T가 될 겁니다. 그래서 V2분의 V1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N1분의 N2가 V2분의 V1인데요. V2분의 V1은 sin R분의 sin I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이쪽에서의 파장을 람다2, 여기에서의 파장을 람다1이라면 이놈은 람다2분의 람다1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식적으로 살펴봐도 파동의 전파 속도 V는 F 람다죠. 근데 빛이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해서 굴절을 하거나 뭐 반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1은 F의 람다1이 되고요. V2는 F의 람다2라는 그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제 최소 시간의 원리로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르마의 원리 또는 최소 시간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페르마가 주장한 원리로 빛이 두 지점 사이를 광선의 형태로 지나는 경우에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최소 거리 아닙니다. 최소 거리가 아니라 최소 시간의 경로를 따라서 빛이 진행한다는 것이
페르마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두 점을 잇는 광선의 광학적 길이가 그 광선 근방의 두 점을 잇는 곡선의 광학적 길이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는 두 점을 잇는 광학적 길이가 그 광선 근방의 두 점을 잇는 곡선의 광학적 길이보다 짧다. 여기서 광학적 길이라는 것은 빛이 진행할 때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경로의 길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반사의 법칙을 최소 시간의 원리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이쪽이 입사파가 되겠죠. 네, 입사. 네, 이렇게 반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S에서 O로, O에서 P로 이제 빛이 진행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빛이 S에서 S에서 O를 거쳐서 다시 P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에서 파동의 전파 속도를 V, 이쪽에서도 파동의 전파 속도를 V라고 하면 V분의 선분 SO 더하기 V분의 선분 OP가 될 겁니다. 이걸 이제 뭐 T1, T2 하면 결국 T1, T2의 시간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분 SO라는 것은 결국 A제곱 더하기 X제곱이 될 거고요. 성분 OP라는 것은 B제곱 더하기 L-X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T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시간 T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상 미분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극값을 가질 조건은 0입니다. 이 미분한 값이 0이 되면 극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미분을 또 한 번 더 미분해서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물리에서는 극값만 구해도 그게 이 문제에 적합한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 값은 여기에서 0이 될 때의 값은 극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dt per dx에 대해서 이게 0이 되는 조건으로 식을 정리해서 보면 a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x는 sin i에 해당하고요. b제곱 더하기 l-x제곱분의 l-x는 l-x 결국 요 길이죠. 요 길이 결국 요 각이 굴절각, 요 각이 입사각이니까 결국 요 각이 r이죠. 그래서 이게 sin r이 됩니다. 그래서 dt per dx는 v분의 sin i 마이너스 v분의 sin r은 0이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이런 조건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sin i와 sin r이 같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각 i와 각 r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굴절의 법칙의 유도입니다. 자, 굴절의 법칙은 이쪽이 굴절률이 N1, 여기가 N2입니다.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굴절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요 각이 굴절각, 요 각이 입사각이 될 겁니다. 자, 역시 동일하게 T1과 T2를 구하는 겁니다. VI분의 선분 SO와 VT분의 선분 OP. 요게 결국 T1과 T2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 T는 이렇게 될 거고요. 역시 성분 SO는 H제곱 더하기 X제곱에 해당하고요. 성분 OP는 B제곱 더하기 요 전체 길이가 A입니다. 요 전체 길이가 A이기 때문에 A-X의 제곱으로 해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얘를 역시 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역시 극값을 가질 조건인데 이 극값이 실제로는 최소값입니다. 물론 한 번 더 미분해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0보다 크게 되면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dt per dx를 했을 때 이제 이 풀이를 풀어주면 정리해서 vi와 vt로 묶어내고 이렇게 풀어서 정리해보면 이 부분이 sin 세타 i가 되고요. 이 부분이 sin r이 됩니다. 그래서 dt per dx가 vi분의 sin 세타 i 마이너스 vt분의 sin 세타 r이 되는데요.
그래서 VI분의 sin 세타 i는 VT분의 sin r이 되는데 여기서 VI와 VT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VI분의 VT는 파동의 전파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리면 sin 세타 i분의 sin 세타 r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도라는 것, VI분의 VT라는 것은 결국 굴절율의 비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N2분의 N1으로 쓰여지겠죠. 그리고 VI와 VT라는 게 결국은 뭐 V1, V2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 람다, 즉 파장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장으로 표현하면 람다 i분의 람다 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을 호이겐스의 원리와 그 다음에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로서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